Vitals dropping fast. Lines inserted, starting flow. 살아나서 고맙다 이들아. 2016년 12월 25일 밤 10시 서울 고대 안암병원 복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는데 낮에는 사람들로 가득하던 그 복도가 이날 밤만큼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 차갑게 켜진 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이 벽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20살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었고 온 가족이 모여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러야 할 크리스마스 밤이었지만 그 여인은 그냥 거기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층 회의실에서는 대한부정맥학회 회장 김영훈 교수가 회의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허리춤에 호출기가 울렸고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김 교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을 때 청년의 심전도 파형은 거의 직선에 가까웠습니다. 부정맥 때문에 심장 안에 이식된 전기 충격기가 이미 작동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체외 인공심장을 연결해 겨우 숨만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20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나이였습니다. 김 교수는 전기 충격을 가했지만 심장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았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을 시도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 파형은 여전히 평평했고 심장이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수술실을 덮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심장마비 환자를 살릴 때 쓰는 저체온 요법이었습니다. 저체온 상태에서 부정맥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심장 혈관에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가는 관을 타고 심장으로 천천히 흘렀습니다. 0.1초가 1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위에 아주 작은 파형이 깜빡였습니다. 부정맥을 일으키는 신호의 진원지였고 찾아낸 겁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20살 청년은 살아서 중환자실에 나왔고 복도에서 밤을 새운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따뜻했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냥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를 세계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21회 국제심방세동 심포지엄에는 전세계 부정맥 전문의 10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행사 중반 대형 컨퍼런스홀 정면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서울 고대 안암병원 수술실 생중계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심장 전문의 하나가 펜을 내려놓고 메모를 멈추고 스크린만 바라봤는데 김영훈 교수의 손이 심장 혈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강당 전체가 조용해지면서 1000명의 의사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 나라가 어디야?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수술실이 미국 스크린을 채운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 후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심방세동 심포지엄에서는 존스 홉킨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메이오 클리닉 등 미국이 세계에 내놓는 최고 병원들의 대가들이 연사석에 나란히 앉았는데 그 자리에 아시아에서 단 한 명이 초청받았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김영훈 교수였습니다. 30년 시술 건수 1만 5천 례, 시술 중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숫자가 그를 세계로 불렀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뒤 강당을 나서던 한 독일 의사가 통역을 통해 한국에 가서 직접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영훈 교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술실에는 배우러 온 외국 의사들이 메모지를 손에 들고 눈을 크게 뜨고 한국 의사의 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배운 대로 수술하면 그 환자들이 살아납니다. 한국 의사의 손이 지구 반대편까지 닿고 있는 겁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 한국 의사가 로봇팔을 조종하는 수술대 옆에는 낯선 얼굴들이 서 있는데 일본, 독일, 미국에서 온 외과의들이 메모지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한국 의사의 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러 온 겁니다. 배우러 온 겁니다. 2009년 세브란스 병원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다빈치 로봇을 만든 미국 인투이티브의 공인 국제 로봇 수술 트레이닝 센터가 됐는데 그 회사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이 병원에서 배워라 라고. 매년 전 세계 외과의들이 위암, 갑상선, 대장암 로봇 수술을 배우러 세브란스로 날아오는데 이건 아시아의 허브가 아니라 전 세계의 허브입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위암 5년 생존율인데 미국은 32%입니다. 잠깐 멈춥니다. 같은 암, 같은 시대인데 한국은 얼마일까요? 77%입니다. 2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서울대병원 위암센터는 누적 수술 3만 례를 넘었는데 3만 번 한 명 한 명의 배를 열고 암을 도려내고 다시 닫은 그 경험이 쌓여서 77%라는 숫자가 됐습니다. 세계 의료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의 94%가 여성에 평균 연령이 20대인데 숙련도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텍사스 25살 청년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건강했고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며칠 후 7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치료를 받은 죄였습니다.
청년은 청구서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는데 집을 팔아도 모자랐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지만 부모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 중 66.5%의 원인이 의료비인데 매년 200만 명이 병원비 때문에 집을 잃고 가족이 흩어지고 신용이 무너집니다. 아프면 치료받는 게 당연한 일인데 미국에서는 아프면 빈털터리가 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맹장 수술 한 번에 미국은 5천만 원이고 한국은 50만 원, MRI 한 번에 미국은 최대 1,000만 원이고 한국은 10만 원이니 둘 다 100배 차이입니다. 수술 한 번 받았다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생기는 치료받은 게 죄가 되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영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암 진단을 받은 한 영국 여성이 NHS가 배정해준 수술 날짜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끝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고 유가족은 조금만 더 일찍 수술을 받았더라면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영국 NHS 수술 대기자는 720만 명이고 구급차 평균 대기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암 환자 절반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국 의사 3명 중 1명이 해외 이민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는 더합니다. 가슴 통증을 느낀 60대 남성이 응급실 문을 열고 번호표를 뽑았는데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을 기다리다 13시간 만에 대기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게 캐나다 응급실의 평균 대기시간입니다. 예외가 아니라 평균입니다. 미국에서 20년을 살아온 한인 교포가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좋습니다. 기회도 있고 넓기도 하고. 근데 의료만큼은 한국이 압도적 선진국입니다. 그러자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한국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온 8살 아이가 있었는데 심장에 구멍이 있었고 자국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전 재산을 끌어모아 아이를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낯선 나라, 낯선 말, 낯선 병원에서 아이가 여기가 어디야? 라고 물었고 부모는 너 낫게 해주는 곳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의사의 손이 그 아이의 심장을 고쳤습니다. 몽골 정부가 움직였고 25개 질환 국비 해외 치료 1순위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이 한 명이 나라를 바꾼 겁니다. UAE, 카타르 등 중동의 부유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들이 자국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를 국가 예산으로 한국에 보내고 있으며 2011년부터 14년간 중동 국비 환자 7,000명이 한국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건 개인이 온 게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에게 부탁한 겁니다. 2024년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쓴 돈이 7조 5천억 원이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에서 2025년에는 160만 명으로 늘어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암 환자만 7,147명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고 심장 환자도 12% 증가했습니다. 이건 성형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겁니다.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10명 중 7명은 아직도 피부과, 성형외과에 몰리고 있고 중증 환자는 14%에 불과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이 있는데도 아직 절반의 성공이고 중증 의료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받을 체계를 만드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한국 응급실을 다녀간 미국인이 영수증을 들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13만 원, 이게 말이 돼요? 미국에서는 물 한 잔도 못 살 돈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딱 12년에 있습니다. 독일은 건강보험을 완성하는데 127년이 걸렸습니다. 1883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야 전 국민이 적용됐는데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을 만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한국은 12년이었습니다. 1977년 직장의료보험을 시작해서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했는데 그 1989년에 처음으로 의료보험증을 손에 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병원비가 무서워서 이가 썩어도 참고 무릎이 퉁퉁 부어도 참던 사람들이었고 자식이 아파도 병원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작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아파도 괜찮다고, 이제는 병원에 갈 수 있다고. 세계가 127년을 걸어온 길을 한국은 12년에 달렸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 건강보험 모델을 개발도상국 표준으로 권고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20개국 의료 관계자들이 한국보건부 문서를 손에 들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설명을 받아 적으러 왔는데 의료 기술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가져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시스템 위에서 김영훈 교수가 크리스마스 밤에 달려갈 수 있었고 세브란스에서 세계 의사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몽골 아이의 심장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어딘가에 응급실에서 의사가 없어 환자가 돌아가고 있는데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소아과가 사라지며 야간 당직을 서던 의사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를 지키는 일이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왔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여전히 버티고 있으며 오늘 밤도 어딘가의 응급실에서 한 명의 의사가 혼자 10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가 한국 의료를 취재한 뒤 이렇게 썼습니다. 성형의사는 돈을 벌고 응급실과 산부인과는 텅 비었다. 그리고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2016년 12월 25일 밤 10시 크리스마스 복도. 텅 빈 복도, 차가운 형광등, 벽에 기대어 두 손을 모으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아들이 살아서 복도를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건
크리스마스 밤에 호출기가 울렸을 때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이 있어서였고, 모두가 쉬는 날에도 포기하지 않는 손이 있어서였습니다. 전 세계 1000명의 의사가 숨죽여 지켜보는 스크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손이 있어서 위암 환자 77%가 살아서 5년을 넘기는 나라여서 몽골 아이의 구멍난 심장을 고칠 수 있어서 독일이 127년에 걸어온 길을 12년에 달린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있어서 세계가 한국을 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밤에 달려간 수많은 의사들이, 야간 당직을 묵묵히 지킨 수많은 의료인들이, 평생 보험료를 납부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쌓아온 것인데 지금 그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배우러 왔던 나라들이 보고 있고, 살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왔던 환자들이 보고 있으며, 127년 걸린 길을 12년에 달린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밤 10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응급실에서 호출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의사가 아직 남아있을까요?